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에 사는 36살 주부입니다.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요즘 저는 이 말이 남녀 관계에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4년 전 결혼하고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를 나름 혹독하게 겪었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어머니의 가시 같은 말을 다 맞고만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남편의 도움을 받아 극복을 했죠. 제 사연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저는 전문대를 졸업하고 24살에 중견기업에 입사해서 30이 넘도록 꾸준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성격도 모난 데가 없고 일도 나름 야무지게 잘해서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었죠. 그때 경력직으로 지금의 남편이 입사를 했습니다. 들어보니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다가 저희 회사 팀장 자리에 스카우트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30대 초반의 미혼인 남자가 스카우트가 돼서 입사했다고 하니 여사원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미영 씨, 이번에 새로 오신 팀장님 봤어? 네, 훈남이시던데요? 그러니까 잘생긴 건 아닌데 목소리가 동굴이더라. 역시 여자들은 청각에 약하다니까. 주변에서도 남편에 관해 좋은 말들만 쏟아냈죠. 그런데 그러면 뭐 합니까? 제가 벌써 낚아채는걸요? 2년이 되려고 했는지 남편이 입사하고 첫 회식 때 저희는 눈이 맞았습니다. 당시 솔로였던 저는 남편을 빠르게 제 것으로 만들었고요. 남편은 차게 생긴 모습과는 다르게 연애에서는 수동적인 사람이더라고요. 만난 지 2년 만에 결혼을 단행했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축하한다며 난리가 났고 친정과 시댁에서도 너무 좋아하셨어요. 저랑 남편은 친정이랑 시댁에서 각각 외동 장남이었거든요. 각자 집안에서 첫 번째로 결혼하는 자식들이니 별 무리 없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 과정에서 집이나 혼수로 시어머니가 한 소리를 하시더군요. 남편은 아버지를 지병으로 여의고 홀어머니와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시댁에 첫 인사를 갔을 때는 크게 반대가 있거나 시어머니에 대해 눈에 띄는 어떤 성향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평범하고 무난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돈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자 시어머니는 딴 사람같이 돌변했어요. 둘이 결혼 준비에 반반을 하겠다고? 심지어 우리 아들이 전세 신혼집을 하고? 그런 생각은 너희 둘 중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니? 저랑 오빠 둘이서 상의한 거예요, 어머니. 너희 집에서는 해주는 게 없어? 외동딸 시집 가는데 부모님이 생각해 두신 게 있겠지. 저는 부모님 도움 없이 결혼할 생각이라서요. 일하면서 모아놓은 돈으로 충분히 결혼 준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요즘 애들은 이렇게 뭘 모른다니까. 결혼은 도움 없이 맨땅에 시작하는 거 엄청 힘들어. 살아보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사돈은 농사 지으신다며? 규모가 별로 안 큰가 봐? 그냥 저희 먹을 만큼 하시고 주변에 나누어 주세요. 그 외 이것저것 하시고요. 내 아들은 서울에서도 유명한 대학 나와서 대기업 다니다가 지금 회사에 스카우트까지 된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다고? 그동안 내 아들이 이렇게 없이 시작한다는 걸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저도 그렇고 오빠도 같은 생각이라 작게 시작할 거예요. 어머니 기대에는 못 미치겠지만 저희 잘 살게요. 어린애들 소꿉장난도 아니고 뭘 어떻게 잘한다는 거니? 현실은 달라. 드라마가 아니라고. 내가 회사 격리에 전문대 나오고 처가가 농사 짓는다고 할 때부터 알았어. 처음부터 딱 잘라 반대를 했어야 하는 건데 아들 설득에 넘어가서는 앞날이 까마득하다. 예비 시어머니와 나눈 얘기를 남편에게 말했더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왠지 친정에 관해 시어머니에게 무시를 당한 것만 같아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시댁에서도 저희 결혼에 딱히 해주시는 게 없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자부심이 과한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참 선하고 옳고 그름을 잘 아는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남편의 중재로 시모와 혼수에 관한 신경전은 일단락하고 무사히 결혼할 수 있었죠. 결혼하고 구한 신혼집은 시댁에서 차로 30분 정도 거리라서 초반에는 시어머니가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이나 음식들을 자주 들고 오셨어요.
아직 살림이나 요리가 부족한 저로서는 도움을 받으니 좋은 일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꼭 잔소리나 한 소리를 하고 가신다는 거였습니다. 그날도 반찬을 한아름 해오셔서 저에게 집안일 지적과 함께 알고 싶지 않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가셨어요. 아가, 빨래를 저렇게 쭈글쭈글하게 널어놓으면 어떻게 하니? 탁탁 털어서 걸어둬야 구김이 없지. 아님 건조기를 쓰던가. 시집 올 때 혼수로 건조기도 안 해왔니? 요즘 세상에 건조기도 없이 어떻게 살아? 결혼 선물로 지인들이 세탁기를 해줘서요. 건조기는 생각도 못했어요. 이래서 없이 시작하는 게 아닌 거야. 우리 집에 건조기 얼마나 좋은 건지 아니? 사용한 지 5년이나 됐는데도 잔고장 하나 없다. 용진이 전 여자친구가 사준 거야. 네? 전 여자친구요? 용준이가 학창시절부터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데. 사귀던 여자들도 국회의원 딸, 같은 대학 학생회장, 대기업 임원 딸도 있었고 다들 재산이 빵빵한 여자들이라서 그런지 예쁘고 싹싹하고 우리 집에 얼마나 많이 해다가 바쳤는지 몰라. 그런 여자를 놔두고 하필 마지막이... 아무튼 그렇단 말이다. 어머니, 그래도 오빠가 원하지도 않을 텐데 과거 얘기하셔도 돼요? 오빠가 알면 화날 것 같아요. 화낼 게 뭐가 있어? 사실이야. 거짓말도 아니고 진실을 얘기하는 건데. 능력 좋은 여자친구들이 잘한 건 사실이잖니? 그렇지만 저랑 결혼했는데 굳이 전 여자친구들 얘기를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 나도 겪은 게 있고 받은 게 있는데 비교가 되잖니. 그냥 꺼내 본 거야. 그랬었다고. 지금의 너랑은 참 다르다 싶어서 혼수로 내가 사달라는 가방 하나 못 해주는 게 말이 되니? 너도 참. 내가 할 말이 많지만 그만할게. 뭘 바라겠니? 설마 내가 이런 얘기했다고 열등감 느끼고 이러는 건 아니지? 시어머니가 제 속을 다 뒤집고 돌아가셔서 남편이 외출하고 돌아온 시간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화를 삭히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할 말? 왜?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너무 안 좋네? 오빠, 전 여자친구들이 그렇게 대단했다며? 어머님도 그러시더라. 그렇게 능력 좋은 여자들 다 마다하고 왜 나랑 결혼했는지 모르겠다고. 시댁에 있는 가구 가전도 그 여자들이 해준 게 그렇게 많다며? 뭐? 그게 갑자기 무슨... 오늘 어머니 다녀가셨어? 반찬 들고 오셨어. 그런데 내가 알고 싶지 않은 오빠 과거 얘기도 잔뜩 하고 가셨네? 미영아, 너랑 만나기도 전에 얘기야. 내가 나이 30 넘어 먹고 어떻게 이성교제 한번 안 해봤겠어?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 어머님도 그래. 내가 듣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도 끝까지 잔인하게 그 여자들이랑 나를 비교하고 가셔. 내가 왜 현재 이 자리에도 없는 과거들과 비교당해야 하는 거냐고. 너무 서운해. 서러워. 왜 그렇게 바라신 게 많으신 건데? 이번은 엄마가 너무 심하셨어. 내가 대신 사과할게.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할 테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 응? 다음 날 휴일, 누가 봐도 화가 난 얼굴을 하고 남편은 홀로 시댁을 갔습니다. 자세한 뒷얘기는 듣지 못했지만 시어머니가 한동안 말조심을 하는 걸 보니 남편이 아주 화를 제대로 내고 왔나 봅니다. 다음에 만나서 눈으로 욕하는 시어머니에게 저는 모른 척 했어요. 저한테는 언제나 순둥하고 착한 남편이지만 화를 내면 보통 성질은 아닌 모양이었어요. 그 뒤로 시어머니가 혼수나 돈 문제로 제게 뭐라 하는 일은 확실히 줄어든 걸 보면 말이죠. 결혼을 하고 1년 만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양가의 첫 손주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했는지 모릅니다. 막달까지 회사를 다니고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첫 아이였지만 남편이 옆에서 많이 챙겨주고 먼 거리였지만 친정 부모님이 애를 써주신 덕에 무사히 순산했습니다. 3.3kg의 건강한 딸을 낳아서 축복과 선물을 많이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나름 좋아하셨지만 헌신적인 어머니상은 아니라서 그런지 기저귀나 분유 한 번을 타주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바라지도 않았지만요. 친정에서 산후조리까지 했고 아이가 태어나서 돌이 지날 때까지도 친정 부모님이 옆에서 육아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도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제가 아이를 어떻게 키웠을지 상상이 안 가네요.
우리 손녀 돌 지나더니 인물이 훤하네. 그런데 좀 아쉽다. 아빠 콧대 닮았으면 어떡하니 얼마나 더 예뻤을꼬. 엄마 닮아서 코가 좀 그래. 나중에 병원 가서 손 좀 봐야겠다. 그치? 어머니, 아직 갓난쟁이라고 맑게 알아들을 수 있고 느낄 건 다 느껴요. 어떻게 손녀에게 코가 어떻다느니 외모 비하를 하세요? 현실이 그렇잖니. 아빠 닮으면 이목구비 뚜렷하고 수려했을 텐데. 안타까운 건 사실이지. 예쁘다 예쁘다 해야 더 예뻐요. 제 딸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말아주세요. 항상 밉다 했는데 말도 저렇게 밉살맞게 하는 시어머니가 좋아질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다다음 주에 우리 엄마 환갑 생신인데 가족끼리 밥 한 끼 할까 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상견례 했던 한식당으로 예약할까 하는데. 좋지. 안 그래도 장모님 선물 뭐 해드릴까 했는데 용돈이랑 가방 하나 샀어. 아마 다음 주에 배송 올 거야. 네? 진짜? 엄마가 너무 좋아하겠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소원이 태어나기 전이랑 후까지 얼마나 고생하셨어. 더한 것도 해드려야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아니야. 내가 말만 들어도 감동이다. 날보다 사위가 챙겨주는 게 얼마나 더 좋은데. 진짜 내가 남편 복이 있나 봐. 오빠 같은 사람 만나서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 오늘 우리 마누라 나한테 칭찬이 너무 후한데? 그렇게 좋아? 장모님 장인어른께 효도 자주 해야겠다. 우리 마누라 감동받게. 친정엄마의 환갑잔치는 가족끼리 조촐하게 식사를 하면서 진행됐습니다. 남편이 선물한 명품백은 제가 알기로 꽤 고가 라인이었습니다. 본인 나름 고심하고 조언을 얻어 샀다고 하네요. 엄마는 인생 첫 명품 가방 선물에 진심 감동한 얼굴이었습니다. 얼마 후 집으로 신우가 놀러 왔더군요. 신우는 저보다 1살 어렸는데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저한테 이것저것 물을 게 있어서 왔다고 했어요. 언니, 이번에 어머니 환갑생신이었다면서요? 가족들끼리 밥 먹었어요? 네, 요즘 환갑은 가족끼리 식사나 여행 가는 정도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전하고 다르게 환갑은 간략히 하고 칠순잔치를 많이 하는 추세네요. 우리 엄마 환갑 때도 간단히 했어요. 그랬구나. 그나저나 이번에 오빠 다시 봤잖아요. 오빠요? 왜요? 저희 엄마 환갑이라고 디사 브랜드 고가 라인 가방을 선물했지 뭐예요. 저도 용돈 정도만 생각했는데 그렇게 섬세하게 챙겨줄 줄 몰랐어요. 어머, 오빠가 사돈 어르신 명품 가방 해줬어요? 대박이다. 큰맘 먹었네요. 꽤 비쌀 텐데. 그러니까요. 저희 엄마 감동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딸보다 나은 사위라니까요. 그렇게 신우는 결혼을 앞두고 혼수나 예물을 어떻게 할지 제게 조언을 구하고 갔습니다. 그러고 며칠 뒤 시어머니께서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내가 기니 할 말이 있으니 우리 집으로 오렴. 네? 언제요? 저 지금 소원이 재우고 집안일 중이에요, 어머니. 그럼 내가 가마. 지금요? 무슨 급한 일이라도. 제가 말을 하는 도중에 전화를 다짜고짜 끊으시더라고요. 필시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최근 문제될 만한 일이 없었는데 또 무슨 일일까 싶었죠. 이번 사돈 환갑 때 용진이가 비싼 명품 가방 선물했다며? 네? 그걸 어떻게... 용이가 말해주더라. 언니 어머니 환갑에는 명품 가방 사주고 내 환갑 때는 명품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는데 오빠가 차별한다고 하더라. 내가 기가 막혀서 너한테 혼수로도 못 받은 가방을 내 아들은 해줘? 누구나 나이 먹고 환갑 맞이해. 그게 별거야? 웬 유난이야? 어머님 진정하세요. 친정엄마가 제 산후조리 도와주시고 소원이 봐준다고 고생했다고 그이가 선물한 것 같아요. 아니, 자기 딸이 출산하고 애 낳은 거 돕는 게 별거야? 다들 그렇게 살아. 그 가방 우리 아들 한 달치 월급보다 더 비싼 거라며. 가랑이 찢어질 일 있어? 너는 애 키운다고 집에만 있고 우리 아들 왜 버리는데 아껴 살 생각은 없니? 그리고 네 엄마는 그 비싼 걸 덥석 받고 있니? 사돈은 어른이면서 생각이 없으시네. 없이 사는 집은 이래서 문제야. 당장 그 가방 도로 가져오렴. 환불받아야겠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벌써 사용하고 기간이 지난 물건을 어떻게 팔아요? 그럼 어디 중고로라도 팔면 되지. 명품은 명품이잖아. 다 팔려.
어머니, 그리고 어떻게 저희 집안을 없이 산다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비하하세요. 저희 엄마가 남편한테 사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어머님 아들이 직접 고르고 선물한 건데요. 우리 아들 마음이 좀 넓어. 애가 너무 선해서 그래. 어떨 때 보면 도가 지나치다고.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선물을 줬다가 다시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안 돼요, 어머님. 너도 참 뻔뻔하다. 그러니 내가 없는 집은 눈치가 없다고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직접 사부인에게 연락하마. 네? 어머니 잠시만요. 그럼 오빠 오면 상의를 해볼게요. 무슨? 당연히 내 아들 성정상 그만두라 하지. 내가 몰라? 2시간만 있으면 오빠 퇴근해서 오니까 그때 결정해요, 어머니. 누가 봐도 자기 환갑 때는 가방 안 해주고 사돈 환갑 때 가방 해줬다고 난리 억지를 부리는 거였어요. 샘과 질투가 많은 시어머니 성격이 어디 갈까 싶었죠. 시간이 흘러 남편이 퇴근해서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뜸 남편을 보고 서운하다며 악어의 눈물 같은 억지 눈물을 짜내더라고요. 남편은 시어머니의 하소연에 대량 난감한 눈치였습니다. 엄마, 그래도 장모님이 저희한테 해주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산후조리원 비용이나 산후도우미 고용해서 쓰는 비용을 생각해 보세요. 저랑 아내가 돈을 드리려 해도 한사코 안 받으신다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라도 해드리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럼 나한테 산후조리 도와주라고 하지. 왜 기어코 친정 가서 산후조리 한다고 나한테 통보했니? 뻔하지. 내가 불편하다 이거지. 엄마 무릎 관절도 안 좋으신데 어떻게 산후도우미를 해요. 저희가 다 생각하고 한 거예요. 아프세요. 나는 네가 왜 이런 가난하고 볼 것도 없는 집이랑 결혼하겠다고 한 건지 모르겠어. 그 좋은 자리들 다 마다하고. 왜 그런 거야? 콩깍지가 단단히 씌어도 이럴 수 없다. 나는 네가 진짜 눈이 높아서 아무나 하고 결혼 안 하지 싶었는데 내가 너무 실망이야. 엄마, 와이프도 있는데 처갓집 사정 얘기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저희 결혼도 하고 도움 많이 주셨어요. 도움은 개뿔. 내가 없는 말 했니? 시어머니가 결혼 전에도 저희 집안 재산 운운하며 뭐라고 했었지만 저희 엄마 선물로 명품 가방 하나 해준 걸로 이렇게까지 뭐라 할지 몰랐어요. 심지어 저랑 남편 앞에서 아예 대놓고 친정을 무시하는데 제가 참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시어머니 성정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참으면 되겠지 하고 넘겼는데 더 이상 못 참겠다 싶었어요. 어머니, 제가 더 이상 저희 친정 없이 산다고 무시하는 거 도저히 못 참겠어서 말씀드려요. 사실 저희 집 농사 짓고 있지만 2000 대대로 물려받은 땅도 많고 아빠는 건물도 몇 채 있으세요. 얘가 더위를 먹었나? 그래, 농사도 짓고 땅도 있고. 시골에 손바닥만한 거? 예, 나도 말이라고 못하겠니? 그런 땅은 나도 있겠다. 건물 몇 채? 너희 아버님이 부동산 재벌이셔? 그럼 나는 이건희 회장 부인이다. 너는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니? 그것도 시애미한테? 굳이 말할 필요 없어서 시댁에는 말 안 했었어요. 저희 집 농사만 짓는 못 사는 집 아니라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렇게 잘 사는 집이 왜 하나뿐인 고명딸 결혼에 집도 안 하고 혼수도 안 해줘? 집에 재산 있는데 안 도와주는 부모가 세상 천지 어디 있니? 저는 성인이고 부모님 재산 탐내지 않아도 혼자서 잘 살 수 있어요. 제가 맡겨놓은 돈도 아니잖아요. 아무튼 나는 다 모르겠고 못 살거나 말거나 일단 한 결혼이니 우리 아들한테 도와달라고 손 벌리고 그러지만 않으면 돼. 원래 있는 집은 재산 자랑 안 합니다. 쓰는 자랑도 안 하고요. 남편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일일이 설명하고 말하지 않았지만 결혼하고 친정에서 생활비나 여러 가지로 도와주는 게 많았습니다. 그걸 모르는 시모가 우리 친정 무시하는 게 열받아서 친정 먹고 살기 괜찮다고 했는데 시모는 더 비웃으면서 자기 아들한테 도와달라고 패만 끼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는 게 시댁이 잘 살아서 신혼집을 해준 것도 아니고 잘 살지도 못하는데 우리 친정에 뭐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 시모의 콧대를 납작하게 해줘야겠다 싶어서 저는 시모와 남편에게 함께 갈 곳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남편과 시모를 데리고 경기도 수원에 있는 어느 지역으로 갔습니다. 휴일에 쉬어야 할 사람까지 데리고 웬 수원이니? 너도 참. 저희랑 관련된 곳이라서 특별히 가보려고요. 한 번은 같이 가야 할 것 같아서요.
수원에서도 나름 중심가라고 불리는 동네였습니다. 그곳의 지하부터 지상까지 5층짜리 건물로 데려갔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를 데리고 건물 1층 공인중개사에 들렀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사장님 따님이시네. 오랜만에 오셨네. 몸 푼다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아기는 잘 낳았어요? 중개사님 오랜만이죠? 딸아이 이제 2돌 됐어요. 제가 한번 온다는 게 거의 2년 만에 왔네요. 별 말씀을요. 사장님이 관리 잘해주시는 걸요. 다른 손님분들은 누구? 저희 남편이랑 시어머니요. 건물 보여드릴까 해서 왔어요. 잘 오셨네요. 앞으로 관리하실 거면 같이 보셔야죠. 건물 한번 둘러보시고 오세요. 음료 준비해드릴게요. 얼떨떨해하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데리고 건물을 둘러봤습니다. 건물 1, 2, 3, 4층은 병원, 학원, 각종 가게들이 입점해 있어서 월 1,000만 원 정도 수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층 공실을 부동산에서 열쇠를 받아 둘러봤어요. 여기가 어딘데 우리를 보여줘? 우리 아빠 빌딩 중에 하나예요. 뭐? 제가 그랬잖아요. 아버지 건물이 몇 채 있다고요. 그중 한 곳에 왔어요. 너 무슨 꿈꾸니? 아님 시애미한테까지 사기치는 거야? 왜 이래? 사기인지 진실인지 두고 보면 알겠죠. 오빠한테도 할 얘기가 있었기도 하고요. 건물을 대충 둘러보고 다시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둘러보셨어요? 사장님이 인심이 좋으셔서 코로나로 힘들 때도 세를 한 달 안 받으셨다니까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따님께서도 건물 관리하시면 잘하실 것 같아요. 아버님한테 다 배우셔서. 이걸 물려받는다고요? 누가요? 우리 며느리가요? 시어머님이 모르셨구나. 남편분도 여기는 처음 오시죠? 제가 알기로 10년 전에 구입할 때도 난임분 명의로 사장님이 해주시려고 했는데 이제 곧 물려받는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아직 생각 중이에요. 관리도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라서요. 남편이랑 공동명의로 받을까 생각 중입니다. 세세하게 친정재산 말할 필요도 없고 아버지가 물려주시려고 한 건물을 데리고 가서 확실하게 보여줄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아버지에게 이 건물을 물려받으면 남편과 공동명의로 할 생각이었기에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버렸죠. 듣는 남편이나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저를 무슨 외계인 보듯이 보더군요. 그럴만하죠. 수원 중심가에 40억에 달하는 건물이었거든요. 너무 늦게 얘기해서 미안해요, 여보. 아직 아버지랑 상의하고 있는 단계라서요. 물려받으려면 절차도 그렇고 준비도 많이 해야 해서요. 장인어른이 이 건물을 당신하고 나한테 물려주신다고? 나 안 믿겨. 이게 무슨 일이야? 부모님 재산 물려받는 것도 내가 능력이 되고 준비가 돼야 물려받는 거라 고심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건물은 오빠랑 같이 명의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아빠한테 먼저 말씀드렸고요. 이 건물을 너희가 우리 아들이 물려받는다고? 맙소사, 이게 무슨...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주저앉으셨어요. 수원에 갔다가 성남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 누구도 쉽사리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갑작스런 재산에 놀라고 시어머니는 혼이 나간 것 같은 느낌으로 멍해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중얼거리는 시어머니를 보고 저는 긴 말 하지도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시어머니는 기력을 차렸는지 제게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결국에는 나한테 거짓말한 거네? 친정이 이렇게 부잣집이면서 없는 척을 해? 왜? 우리가 너희 집안 재산 탐낼까 봐? 내가 생각할수록 열받네. 무슨 쇼한 거니? 엄마, 집사람한테 왜 또 그러세요? 그만하세요. 거짓말한 게 아니라 얘기를 안 한 거죠. 그게 그거야. 도대체 어느 장단에 놀아나라는 거야? 어머니는 정말 제가 이해하기 너무 어려운 분 같아요. 못 산다고 무시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잘 산다고 하니까 말도 안 하고 속인 거냐고 하세요? 제가 그렇게 싫으세요? 너는 시어머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니? 이제는 좀 산다고 기고만장하는 거야? 여보, 나 산후우울증 와 있는 거 어머님 모르시지? 나 진짜 어머님 이러실 때마다 이혼하고 싶어. 결혼 무르고 싶다고. 너 지금 시애미 앞에서 감히 이혼 얘기를 꺼내?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엄마,
진짜 그만하세요. 뭐래도 자꾸 역정 내시고 뭐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힘들어하잖아요. 아들, 너 어떻게 네 마누라 편을 드니? 애미는 안 보여? 어머님, 그만하세요, 제발. 저 진짜 오늘도 이렇게까지 수원 가서 건물 보여드리고 하려고 안 했어요. 어머니가 저희 부모님 욕하시고 무시하길래 무리한 거예요. 진짜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지만 너무하시네요.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아세요? 어머니가 여태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고 무시할 때마다 칼로 온몸이 찔리는 기분이에요. 산후 우울증이 있어서인지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 앞에서 여태 상처 입은 걸 토해내며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남편은 안 되겠는지 저를 방 안으로 데려가 진정시키더군요. 그렇게 그날은 울다가 지쳐 잠들어 버렸고 남편은 시어머니를 단돌이하고 친정에 가서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오빠, 미안. 어제는 내가 갑자기 감정이 울컥해서 감정 조절이 쉽지 않더라. 혼자 이것저것 처리한다고 바빴지? 괜찮아. 당신 지금 많이 힘들 때니까. 엄마한테는 얘기 잘 드렸어. 결혼하고 장인 장모님이 금전적으로 많이 도와주셨고 처가 잘 사는 거 나도 알고 있었지만 엄마한테 따로 얘기 안 드렸다고. 당신한테 뭐라고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 나 이혼당하는 거 보기 싫으면 뭘 하시지 말라고.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사실이지. 그런데 진짜 건물 물려받을 거야? 당신 그런 거 싫어했잖아. 그냥 나도 소원이 키운다고 일 그만뒀고 당신 혼자 힘들게 일하는 게 늘 마음에 쓰여서. 그 건물은 예전부터 나 주려고 사셨던 거라. 나까지 공동명의 안 해도 돼. 당신이 받으면 되지. 난 오빠 도움이 필요해. 오빠 앞으로 재산 있으면 좋지 뭐. 세금적인 부분에도 좋고. 신기한 건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그 후로 시어머니는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진짜 말 그대로 제 앞에서 찍소리를 못하더라고요. 일단 표정부터가 달라졌습니다. 아가, 내가 여태 너한테 뭐라고 한 건 너무 마음에 두지 마. 내가 원래 말이 좀 뾰족해. 네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네? 네. 우리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잘해보자. 그날 저녁 남편에게 시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했길래 저렇게 한순간에 변한 거냐고 물었어요. 그거 나도 이렇게까지 안 하고 싶은데 당신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 마음이 우울한 것도 엄마 때문인 것 같고 해서. 내가 외버리고 아이 분유나 기저귀 살 돈 부족하면 안 되니까 어머니 용돈 더 이상 못 드리겠다고 당신이 얼마 전에 얘기했다고 했어. 우리 집 경제권은 아내한테 있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냐. 사실 지난 3년간 용돈 드린 것도 무리인 상황이었지만 아내가 엄마 일도 못하고 혼자 사시는데 생활비는 드리자고 나를 설득해서 드린 거다 했지.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하여튼 당신도 가끔 보면 장난꾸러기야. 반은 맞지. 총각 때도 어머니 용돈 가끔 드렸지 매달 드릴 생각 못했잖아. 나랑 동생 설득해서 매달 얼마씩 어머니 드리자고 얘기 꺼낸 건 당신 맞아. 지나고 생각해보니 참 멋지다, 우리 아내. 어머님도 이제 내 부모님이고 무릎 안 좋으셔서 어디 일도 못 하시는데 도와드려야지. 그래서 말인데 여보, 내가 생각한 게 있는데 우리 해볼까 싶어. 뭔데? 아무 걱정 말고 내가 말한 대로 해보자. 우리 마누라 기표고 살아야지. 우리 둘만의 비밀이다. 어떻게 할 거냐면 몇 주 후 시어머니가 충격을 받은 얼굴로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너 어떻게 된 거니? 어제 들어와야 할 생활비가 안 들어왔어. 무슨 일 있었어? 어머니,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남편 회사에 구조조정이 있어서 일을 계속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생활비 못 드릴 것 같아요. 아가씨도 애기 생겨서 용돈 앞으로 한동안 못 드릴 것 같다고 해서 같이 안 하기로 했어요. 너희 도대체가 한꺼번에 이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가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돈들이 있는데. 어쩔 수 없죠. 매달 생활비 드리는 게 의무는 아니잖아요. 너 아버지한테 건물 물려받는다며. 그럼 이 모든 게 해결되는 거 아니니? 어머님, 그것도 다 자금이 있고 세금 낼 돈이 있어야 물려받는 거라서요. 한동안 스톱이에요. 안 물려받는다는 말이야, 그걸?
오빠도 별로 생각 없는 것 같고 저도 부모님 덕볼 생각이 없어서요. 부모가 능력껏 해준다는데 어리석은 생각 말고 물려받아. 우리 아들도 그런 검을 가지고 있으면 살아가는데 얼마나 든든하겠니? 너희는 어쩜 똑같은 애들끼리 만났니? 왜 이렇게 뭘 몰라? 오빠랑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이 물려받을 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어머니 용돈 드리는 것 의무도 아니고 저희가 여태 효심으로 한 건데 너무 당연하게 여기시는 거 힘들었어요. 저번에 매달 100만 원 용돈 적다고 하시고 원래 오빠랑 신우도 가끔 용돈 드린 걸로 아는데 그냥 결정한 거 아니고 나름 고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드릴 수 없네요. 아가, 내 얘기 들어보렴. 적다고 한 게 아니라 혼자 살아도 들어가는 돈은 많다 이거지. 언제 내가 또 불평했다고 그러니. 이런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평소에 미용비, 쇼핑비 지출 많으시더라고요. 그것만 줄여도 생활에 여유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드릴 말씀 드렸어요. 소원이 맘마주는 시간이라서요.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저의 단호한 말에 시어머니는 안 되겠는지 남편과 신우에게 연락을 하고 난리였나 보더라고요. 그러면 뭐 할까요? 신랑은 제 편이고 신우는 진짜 못 줄 상황이었는걸요. 눈치가 빠른 시어머니는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칼자루를 쥔 게 저인 것 같다는 판단을 해서인지 제게 어떻게든 잘 보이려 애를 썼습니다. 어머니, 오늘 에어로빅 배우러 가는 날 아니세요? 오후에 가는 걸. 우리 소녀도 볼 겸 왔어. 먼 거리도 아니고 우리 집에서 가까운데 내가 와서 집안일도 돕고 육아도 도우면 좀 좋아. 사돈 어른들은 여기 오려면 1시간이 넘게 오셔야 하잖아. 나야 끼케야 몇십 분도 안 되는 걸. 오늘 네가 좋아하는 보쌈 해 먹을래? 너는 가만히 보면 내가 한 음식 중에 보쌈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더라. 진짜요? 어머님 보쌈은 최고죠. 너무 좋아요. 제가 뭘 도와드리면 돼요? 그냥 앉아 있어.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그 후에도 시어머니는 손녀를 돌본다는 핑계로 저희 집에 와서 집안일을 도와주고 제가 좋아할 만한 일들을 해주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눈치껏 뾰족한 말을 삼가는 모습이라는 거였죠. 심지어 명절에는 저한테만 시키던 요리나 일들을 다른 친척들에게 일을 분배하며 저 혼자 일하지 않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기함했던 일도 있었더랬죠. 엄마, 집은 명절 잘 지내셨어요? 이번 명절에도 시댁부터 가서 죄송해요. 남편이 장손이라 어쩔 수 없네요. 네? 누가 뭘 해요? 너희 시어머니가 이번 명절에 안부 전화를 하셨더구나. 생전 안 하시던 분이. 그리고 명절이라고 한우갈비 세트를 보내셔서 잘 먹었다고 고맙다고 전해드려. 나는 사돈이 냉랭한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살가운 분인지 몰랐어. 너한테도 잘해주시지? 네, 요즘 너무 잘해주세요. 집에 뭘 보낸 것도 몰랐네요. 우리도 곧 뭘 좀 해드려야겠어. 장서방이 그렇게 사람 좋은 게 어머니 닮았나 보구나. 그런가? 암튼 엄마, 장서방이랑 이틀 뒤에 뵈러 갈게요. 저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친정에 한 일을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말한 대로 했더니 어머님이 달라지셨어. 진짜 너무 신기하다. 그래? 잘됐다. 내가 뭐라 그랬어.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려면 단호하고 단단해질 필요가 있다고 했지? 남편은 제게 시어머니와의 관계의 정립을 바로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지금 그 과정에 있으니 자기 말을 믿고 해보라고 했었거든요. 용돈을 끊고 시어머니를 대할 때 주눅 들지 말고 당당해지라고 코치해 준 건 모두 남편이었습니다. 자기가 제 뒤에 서 있을 테니 길을 피라고요. 처음에는 기가 센 시어머니 앞에서 당당해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응원해주고 코치받은 대로 할 때마다 시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태도나 말이 달라지는 걸 보니까 자신감이 생겨서 그 뒤로는 알아서 잘할 수 있었어요. 아무리 제가 아내이고 산후 우울증이 걸렸다고 해도 자기 친엄마에게 대항하고 당당해지는 법을 알려준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기에 남편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여보, 나를 많이 사랑해줘서 고마워.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잘하지 않아도 돼. 나는 지금처럼 당신이 내 곁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어. 자존감이 낮아진 저를 위해 보이지 않게 높여주는 남편 덕분에 시어머니는 결국 제게 아주 헌신적이고 순한 양이 됐습니다. 용돈 문제도 잘 해결돼서 그 뒤로 용돈이 적다고 하거나 비교하는 짓은 아예 사라졌어요. 사람은 역시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대접하는 만큼 남도 나를 그렇게 대하나 봅니다. 남편의 말대로 제가 당당해지니 삐걱거리던 시모와의 관계도 바로 정립되고 삶의 질이 수직 상승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빌딩도 물려받았습니다. 막상 공동명의로 건물을 받으니 남편은 속으로 엄청 좋았나 봐요. 원래 잘하던 사람이었는데 저와 친정에 더 잘해주더라고요. 요즘은 그렇게 친정 시댁사랑을 두루두루 받으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음이 편해서인지 얼마 전에는 둘째를 가지게 되었고요. 여러분 중에 혹시 시어머니와 관계가 힘든 며느리가 계신가요? 모든 상황과 입장을 배제하고 관계 회복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시어머니는 며느리 하기 나름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너무 수고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몇십 년을 남으로 살다가 가족이 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차근차근 시작해 보세요. 제가 이루어낸 일이라면 여러분은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제 사연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할게요.